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여러분께서는 정치하기에 좋은 완벽한 때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정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너무 경쟁에 관해서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공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풋풋한 고등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전 세대의 사람들이 공정에 민감히 반응하며 저마다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단순히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근래에는 사회 문제 전반을 공정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거듭난 최근의 모습을 우리는 공정 열풍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정 열풍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사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과 청와대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입니다. 사실 인국공도 이제 공기관으로서 청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취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직장인데 취업난의 시대에서 취업의 가장 앞전선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결과들, 공정하지 않는 결과들에 대해서 더욱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 자체를 해명시켜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자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모두 정규직화를 편입시키자라는 건 좀 편협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에 그렇게까지 공감은 하지는 못하겠어요. 우선은 예 맞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고시를 공부하는 아는 지인이 있어요. 지인이 있는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왜 분노를 했느냐면 자신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급 공무원이 될락말락하는 상황인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은 1급 비서관 임명직이나 1급 비서관이 됐다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박성민 비서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20대 남성들이 분노를 했는데 정권은 이걸 들을 생각이 없구나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와대의 행보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은 이들 외에도 많습니다. 부정적 여론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요원들과 박성민 비서관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청년들이 열망하는 지위를 획득했다는 인식이 위치합니다. 청년층은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양상이 있었는데, 단순히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는 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처우를 받아도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그 불평등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실 청년들이나 이미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연대를 해서 그 문 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일종의 시험 물신주의 같은 게 있는 거죠. 시험 패티시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막 절대화하고 시험에서 어떤 결판이 나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긴 거죠. 이렇듯 최근 발생한 공정 논란의 기저에는 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많은 이들은 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시 확대가 더 요구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일률적으로 모두 같은 시험장에서 똑같이 해서 약간 쟤는 더 잘 받았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에서는 정시가 좀 더 맞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시가 가장 평등한 이제 입시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개인이 가진 재물이나 빽이나 이런 걸로 결과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수시라는 이 제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수시는 요걸 활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생을 뽑아서 우리 대학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의 대학들이 완전히 경로돼 있었어.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학 자율화가 이야기되면서 원래 수시는 10%도 안 됐다고 예전에는. 이게 쫙 올라가서 뭐 한 80%까지 갔다가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어떤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악유가 많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오는 게 뭔가 어떤 시장의 균형 가격을 찾는 것처럼 어떤 균형점에 거의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의 교육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게 보상적인 측면과 기회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공정성 요구를 마냥 저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야, 대학이 원하는 애들 그냥 뽑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기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능도 학종도 다 능력주의 선발이지만 어쨌든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시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고 일리가 있는 거고. 채용과 교육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모두에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선택된 소수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국의 채용과 교육 분야에서는 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객관식 시험, 공정한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 리서치에서 19세에서 29세 남녀 500명과 3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관식보다 객관식 평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은 남녀노소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선발 방식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인터뷰를 하고 심정적으로 들어가면 다 드러날 것 같지만은 이미 서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하고 상대가 어떤 의도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응하면서 자기를 좀 더 포장하기도 하고 쏘기가 더 쉬워요, 그게. 인터뷰 방식이. 많은 기업들이나 그동안에 연구해본 결과, 어떤 객관식이나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뽑은 그 결과가, 훨씬 더 평가에 공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어떤 선발하는 방식이 최선의 어떤 선발 방식은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차선의 선발 방식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입시에서 보면 수시는 사실은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다 보기 때문에 1학년 때 자기가 뭐 방황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자기를 이제는 공부 좀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가는 애들은 그거를 복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표준화된 시험에서 그 능력을 보이는 그런 거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없앤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메인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입시에서. SAT는 이제 부유한 학생들이 훨씬 잘 본다, 통계학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이 한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드러낼 수는 없듯이 SAT나 ACT도 마찬가지로 드러낼 수 없는 건 맞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는 특히나 모든 전 세계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그 많은 학교에서 이제 내신의 기준도 다를 거고 이번에 하버드 학생들이 하버드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시아계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 근데 그
트라이얼 때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정말로 이제 아까 말한 그 주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성격, 리더십 막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아시아인들한테 낮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클럽을 했다 그러면 그냥 future doctor.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조나선 하이트 얘기인데, 하이트가 공정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를 해요. 보수는 공정을 비례성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프로포셔널리티죠. 그러니까 이제 X축이 능력이고 Y축이 지위 또는 보상이라면 이게 이제 비례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비례성의 가장 강한 선발 방식은 시험이에요. 한나라 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죠. 입시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정시 같은 거고. 그리고 한국은 꼭 보수만 비례성을 믿는 게 아니라 진보도 굉장히 비례성을 믿고. 어쨌든 비례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시 같은 게 더 공정한 것이고. 객관식 시험이 공정하다는 관념은 오랫동안 인간의 직관에 강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평가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면접이나 서류 평가와 달리 일절의 주관적 개입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관식 평가가 절대 신뢰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시스템일까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식 시험을 현재 시행 가능한 가장 공정한 자원분배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주관식 문제를 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기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관식 시험을 누가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 사실은 객관식 시험이고 정말 객관적이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가 재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게 정말 객관적이냐 하는 거에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의 평가도 우리가 면접을 해보거나 평가를 해보면 면접위원이 3명, 5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평가가 아주 다른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일치를 해. 그 큰 방향에서는. 거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측정한다 그랬는데 뭘 측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된 지식, 어떤 정보 이거를 측정하는 데는 객관식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주관식은 또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결국은 능력이라는 말 자체에도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퀘셔널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타당하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객관적, 주관적으로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험의 이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평가의 목적이. 하나는 얼마나 잘했냐를 보는 정말 평가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보라는 그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예를 들어서 교수 평가할 때 논문 쓰러 신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지표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좀 저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시험이라는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쓸모있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수능 시험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 시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 또 시험도 객관식 시험이 아닌 논술형 평가. 유럽 같은 데는 객관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유럽은 대입에 객관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흔히 대표적인 예로 들지만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 핀란드도 그렇고 입시에 객관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객관식은 굉장히 협소한 평가 툴이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로 존재하는 질문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을 써봐라. 아니면 네 논리, 너의 주장을 한번 정당화해봐라. 이런 거를 시켜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측정 가능한 역량은 상당히 협소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평가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의문부호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13세기에 어떤 저자가 어떤 책을 몇 년에 지었는지를 외우는 게 공무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그렇게 적합한 평가 방식인가? 그러니까 평가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의문부호가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객관적 평가 유형이라고 하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있죠? 지금도 보잖아요. 그게 혹시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유래가 어딘지 아세요? 유래?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국방부예요. 국방부. 국방부에서 신병 뽑을 때 제일 먼저 쓰던 거예요. 신병 뽑을 때. 아군을 향해서 총 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디오트 테스트. 전혀 저는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 부적합한 수단이다. 너무 많이 왜곡됐다.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얼마나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또 어떤 것이 형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측정할 수가 없는 방식이고 내가 작년에 국감이나 이런 대정부 질의 이런 걸 하려고 여러 데이터들을 봤더니 실제로 수능의 고득점자들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학원에 많이 가서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들 그래서 그 하나의 시험으로 모두가 본다는 걸로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정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실질로 우리가 따져서 들어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다. 사실 시험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지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객관식 시험이 정말로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보는 게 그러면 진짜 공정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대로 했으니까 거기에 부정은 없다. 하지만은 그걸 정의롭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의롭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로 뽑는 것이 뭐랄까 공정하냐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 정의롭냐 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이, 수능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출발선상에 지금 똑같이 줄을 서서 출발하는 듯 하지만은 개인의 사회적 조건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선상에서 지금 시험을 봐서 누가 점수를 더 높게 받냐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 불합격, 수능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롭지는 않다. 그 하이트가 어떤 지적을 하냐면 진보는 흔히 공정함을, fairness를 equality, 형평성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이를테면 스카이라는 최고 명문대가 있는데 또는 서울대라는 최고 명문대가 있는데 강남에 어려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사교육 많이 받고 이런 애들이 그 서울대 입학을 거의 독과점을 하면 너무 불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공정함은 이제 형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그 불공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거나 뭐 또는 소득이 적어서 이를테면 사교육 같은 걸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거나 또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꼭 그 사교육비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문화자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부모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불리했던 학생들이 가산점을 주거나 심지어 할당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거다. 거기서 말하는 공정은 비례성이 아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객관식 시험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험은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공정성을 느끼게 한다는 설명밖에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One piece of it, I think, has to do with inequality itself. So when a society is more unequal, it becomes more consequential where you end up in the hierarchy. So in
Sweden, it doesn't matter as much where you end up in the hierarchy because the rungs of the ladder are closer together. People are just not as different. Or maybe Denmark, even better example. There's another part that I think might be more technological and technocratic, that our ability to give lots of kinds of tests and subject people to tests may have helped encourage a sense that, and there's a whole sort of ideology around it that gets a little bit, I don't know if you know the word scientistic. It's like we value things that seem scientific, even when some of the psychometric foundations of them are, a little bit shaky actually, but it seems sciencey to subject people to tests. So we tend to, people love numbers, and we tend to assume that when you have a numerical test score, that means something. So, there may be one piece of it that comes from a place like that as well.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우리가 사고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이 대학 서열화가 너무나 극단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 원인이랄까,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점에 국한해서 봐도 지금 이제 뭐 진짜 1등부터 막 저 300몇 등까지 이게 대학이 다 넘버링 돼서 이게 마치 그 대학의 어떤 교육 능력과 연구 능력과 일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좀 괜찮은 일자리 20%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80% 이런 식으로 양극화 내지는 이중시장이 굉장히 이중구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기로 들어가려는, 이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또 심하죠. 경쟁이 심한 사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경쟁이 조금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한국 교육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경쟁지상주의란 말을 했지만 경쟁지상주의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저는 경쟁절대주의라고 불러요. 지상주의는 너무 약해. 한국 사회는 모든 가치의 중심이 경쟁에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 얘기할 때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얘기하지는 않고 공정하지 않다. 뭐 저 평가 기준은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근데 뭐 이유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식 시험이 아닌데 주관식 시험이 그러니까 이 수시를 할 때 입학 사정관자라고 한다는데 그 사람도 뭘 보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신을 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의 불신과,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한두 번의 실수 혹은 뭐 실수라기보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이것들이 겹쳐서 이제 이게 증폭이 돼서 아마 인터넷상에서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이 계속 팽창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원하는 데를 못 간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팽창을 안 하고 이제 수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정상 상태가 되니까 좋은 직장이 점점 늘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줄어들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OECD 가입국 중 대학 진학률 1위, 구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사교육비 총액, 9급 공무원 공채 평균 경쟁률 35대 1.
이 통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잉 경쟁 사회에 진입했음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기회의 문은 좁습니다. 또한 그 관문들에서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또 다른 기회를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의 격차까지 극심합니다. 한국에서 변변찮은 학력과 변변찮은 직업으로 잘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곧 공정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의 처절한 외침을 마냥 외면하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격차가 심하면, 결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내가 입시로 스카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뭐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상위 20% 노동시장으로 첫 발을 들이느냐 못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격차가 이제 굉장히 심한 상황이 됐는데, 결과의 격차가 심하면 사람들은 격차를 줄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이게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적으로 안 좁혀지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면 지위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모습, 즉 경쟁이 심하고 성공의 길이 좁은 사회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병목 사회입니다. The idea of a bottleneck is that in any society,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require of people, not just for one thing they might want, but for lots of different things. So a college degree is a good example. It might be that it's not just some jobs that need college degrees, but lots and lots of jobs. This is an example from a philosopher, Bernard Williams, who thought, there's something a little off about our ideas of meritocracy. And his example was, suppose you had a society that had a hereditary aristocracy of warriors. The children of the warriors are the warriors, and they get all the best stuff. Everything is good for them. And understandably, everybody else would feel that this was unjust. So suppose they replaced it with a meritocratic test. Whoever runs the fastest gets to be the warriors. Except suppose that, in fact, the children of the warriors are the ones who run the fastest. They've been preparing their whole lives. They're better nourished. They're trained. They win. And so what has happened here exactly? We've created a meritocracy, it seems, but yet we still have a hereditary aristocracy all the same. And that was sort of the puzzle that led me to think about this idea of a big test society, which is sort of the closest real world analog you're going to get to that warrior society, which is, suppose you have a society where everything turns on one big test. Maybe for modern purposes, we should think of it as like a college admissions test or something like that. And everything about people's lives leading up to that test has to be dedicated to the test, because after all, this test is going to determine everything about your future, and those who fail the test or do really poorly are not going to have very many options in life. Things are not going to look good for them. 우리 사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진짜 획일화시켜 놓고 국영수가사의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고 삶의 능력이고 사회적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이제 사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 사회 전체의 자원은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모두가 다 국영수가사 문제풀이 능력만으로 다 이 획일적인 잣대로 그 능력을 평가해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평가받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이게 기여하고 발휘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다. 그러면 제가 대학생 때인 1970년대 후반에는 그러면은 법대 가는 사람들, 뭐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를 가려는 사람들이 없었냐? 저는 있었다고 봐요.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 젊은이들은 더 그걸 극단으로 느끼죠?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한 그 자리는 오히려 늘어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세졌어요. 그러나 그 절대수는 저는 적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특성에 맞는 일들을 뭐 그게 K-팝이든 연구든 뭐 다른 어떤 거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 병목 현상을 여기에 가는 걸 어떻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시험으로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라. 그렇기에 온갖 시험에 매달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 몸부림치는 시민들.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병목 사회로서 중요한 시험 사회에 무척 근접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만들어지고 분배되는 구조가 단일하다면, 즉 병목이 극심하다면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힘을 잃습니다. The way that we concentrate our attention so much on the procedural fairness, I think is a reflection actually of the fact that sometimes we've made the stakes too high. And when you make the stakes too high, people get very concerned, understandably, and maybe correctly, about the procedural fairness issues and could this test be slightly more fair? And what about people who got accommodations and disabilities? And what about people who are, having better test prep? Because it's more consequential if you fall, when the distance that you might fall is bigger, and it starts to seem like, well, then, your neighborhood might be worse and the schools and all these kinds of things. And the thing about inequality, it's been increasing across the world, including in Korea and Japan and in various of the countries that you mentioned. And there's this increase, I suspect, is one part of the story of why there's a kind of increased pressure on people with some advantages, people who are maybe upper middle class, to try to make sure that their children will also be upper middle class. 각박한 경쟁 속에 놓인 청년들은 내 노력의 가치를 지켜내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공정한 객관식 시험이라는 인식이 싹틉니다. 생존의 경쟁에 맞닥뜨린 청년들에게 시험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결코 정의로운 수단이 아니라는 말은 그저 한가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공정. 너무나도 무겁고 복잡한 의제입니다. 공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정이 시대정신이 된 배경을 살펴보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정에 목말라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공정 열풍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요? 제가 커뮤니티를 관찰한 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꾸준히 관찰해 왔거든요. 근데 2012년 대선에 벌써 청년층에서는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 박사장관제, 나중에는 학종이 됐지만 이름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또 수시 전형에 되게 희한한 거 많았단 말이에요. 이 박사장관제 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임계점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불만이 약간 문재인 정부로서는 운이 없게도 이제 이때 터져서 그런 거지,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그 안에 이제 뿌리 박혀 있던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가 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성장 중심의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 시기를 거치면서 덮어두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배, 재분배 문제, 공정성 문제, 무슨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은 다 덮어놓고 갔었죠. 그때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고 나니까는 이제 그동안 묵혀져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다 튀어나온 거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이제 화두로 던져졌고 그것이 워낙 묵혀져 있었던 문제, 해결이 안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광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험에 기반을 둔 공정과는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과 절차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흔히 능력주의로 환원되는 그러한 가치관은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이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며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사회적 성공과 직결되는 능력의 유형은 제한됐습니다. 사람들 간의 경쟁은 더욱 과열됐고 그 결과 시험을 중심으로 한 능력주의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능력주의가 무엇이길래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공정 열풍을 일으킬까요? 우리는 병목과 격차, 경쟁과 시험을 중심으로 공정 열풍을 이해하는 데 이어 능력주의를 샅샅이 살펴보려 합니다.